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고요. 오늘 화요일 저녁 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금 앞에 PD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 상태 안 좋으면은 채팅창으로 좀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좀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도 많이 길었고요. 정말 대단한 날씨였죠. 근데 요즘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어, 이번 여름, 그러니까 당신이 겪는 이번 여름이 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여름이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글쎄요, 뭐 믿고 싶지도 않고 한데 어쨌든 여름이 계속 갈수록 더워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이번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더웠죠. 그래서 대구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좀 많이 시원한다.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는 좀 부덥지근하고 그래도 좀 안전한 청명한 가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 돈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앞서서 건강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컨디션만 조금 안 좋아도 할 수가 없어요. 20대, 30대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대표님들 중에. 그래서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음, 컨디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하고 이 걷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걷기,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맨발 걷기. 또 맨발 걷기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걷기를 하시다가 신발을 벗고 벤치에 앉아서 땅에 가능하면 좀 이제 황토라든지 축축한 땅, 황토라든지 축축한 땅이 의미하는 것은 접지입니다.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모래밭이나 그냥 마사토 이런 바짝 마른 땅은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효과가 좀 덜하고 어쨌든 대지하고 우리 신체하고 접촉하는 거. 그래서 왼발의 이제 큰 효과는 접지입니다. 접지. 그래서 꼭 굳이 안 걷더라도 왼발을 땅에 대고 접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소금물, 소금물이 아니고 우리 체액하고 농도를 맞춘 그냥 소금물이라 그러면 막 타서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건 맛소금 같은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천일염. 근데 이제 판매되는 거 보면 이제 육룡소금이라 그래가지고 비싸요. 굉장히 굉장히 비싸 몇만 원씩 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몇만 원짜리 소금 먹을 필요가 없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가는 입자가 있습니다. 가는 입자. 키로에 5천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마늘 마술이가 또 10kg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분 같은 거 보시고 미네랄 같은 거 포함된 거. 어쨌든 물 100g에 100ml, 물 100ml에 1g이에요. 조그마한 스푼으로 한 스푼 1g인데 보통 생수가 500ml죠. 500ml 같으면 5g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비중이 이제 0.9 정도 돼요. 0.9 정도 되면은 우리의 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습관이니까 굉장히 잘 먹혀요, 물이. 평상시보다 소금 농도를 맞춘 물을 먹으니까 2배 이상 물을 먹을 수 있고
물이 잘 들어갑니다. 처음엔 좀 찝찝하죠. 찝찝한데 몇 번 응용하다 보면은 그게 간이 잘 맞아서요. 어,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소금을 안 탄 물 먹으면 오히려 이제 목에서 딱 막혀서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또 수면을 잘 취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모티콘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우는 분도 있고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근데 그만 건강이 중요하니까 실행에 옮기시죠. 실행에 옮기시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요? 아침인가요? 김현수 지사장님이 방송하실 때 제 책 소개를 하셨나 봐요. 아까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 책 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략한 내용만 했다. 책은 못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판매처에서 보면 이제 그 책 소개가 있으니까 그 책 소개에 간략한 내용을 보고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 책 소개를 뭐 자랑은 아닙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가 결국은 우리 그 메타프 그룹 강의를 제가 줌 미팅을 작년 한 8월 뭐 이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게 했죠. 단순하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발전이 많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장자 철학하고 접목을 하고 또 코인에 대한 정보, 기술적인 부분, 또 투자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결국은 메탈북으로 강연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강의를 하는데 포함됐던 내용들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올 초 4월달, 3, 4월달부터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집필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는데 책은 지난주에 도착했고요. 네이버나 S24나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 사이트에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그 책 내용에 우리 메테프 그룹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은 이렇게 실물 책입니다. 실물 책인데 지금 책 이건 이제 표지고요. 블록체인과 웹 3.0 장자 철학으로 이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조금 훑어보고요. 그리고 코인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뒤에 프로 부분에 보면 P2E 부분에 놀면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모델 속에 저희 메타 F 그룹의 메타버스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또 전반적인 내용이 시대적인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시대에
수익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에서 이제 코인이 나오죠,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토큰이 나오고 또 NFT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코인에 대한 거, 웹 3.0 시대를 이루는 기술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요, 예를 들어 보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알아야 될 기술이 있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이 있고요. 또 비행기를 수리하는 사람의 기술이 있고, 또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 전체를 운영하는 사무장도 있고 스튜디오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주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지식의 구분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 3.0 시대 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떠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차를 다 운전하시는데요. 운전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은 운전만 하겠죠. 간단하게 정비하는 분들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비하면 오일 교환하는 것도 비싸고 하니까 그 미국의 단독주택에 가보면 창고가 다 있잖아요. 창고가 이제 차고 안에 있는데 웬만하면 오일을 간다든지 경정비는 직접 하고 운전자지만 경정비를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 웹 3.0이라는 그 새로운 세상 또 이것을 이루는 블록체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최근에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은요, 앞으로 인간들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 중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코딩 쪽, 프로그래밍 쪽을 했는데 열심히 했죠. 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코딩을 AI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건 사람이 했지만 몇 년 만에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급변하죠. 결국은 사람이 만든 기술이 그 스스로 진화해서 그 기술을 만든 애초에 사람이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그래서 사람의 육체 노동은 로봇이 하고 정신 노동은 AI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웹 3.0 시대는 책에도 나오는데 16세기에 그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실존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주의로 바뀌면서 인권 회복 운동 그리고 르네상스가 발달되면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때는 육체적인 어떤 그 인간성, 그 먹고 자고 입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원체 못 살고 못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육체적인 부분, 결핍으로부터 인류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죠. 정신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그래서 기술로 받아들여서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세상을.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기술로 보지 말고 시대적인 변화로 큰 아웃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학습을 많이 하고
단계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블록체인 하나를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걸 완전히 습득해서 내면하려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요. 더 알려고 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철학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장자 철학하고 웹 3.0 시대 장자 철학의 무의사상 이런 것을 웹 3.0 시대로 철학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본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할까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쓴 책이 기술적인 부분과 또 시대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넷대프 그룹의 그 대표님들 수준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책 내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표지입니다. 표지고요. 블록체인을 왜 3.0 정착체라고 얘기할까? 네, 하온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하온 출판사. 좀 큰 출판사인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머릿말에서는 이제 서양의 핵사병이 이제 이 신권주의에서 과학 사실주의로 바뀌는 16세기가 신권주의에서 오로지 신에 의한 지배를 받던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페스토 사람이 죽어서 신이 무색해지니까 그때 사실주의, 과학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고 또 동양에서는 그 흑사병도 동양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질서, 그 다음에 그런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동서양이 결국은 현 시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서양의 기술이고 장자철학은 이제 그 동양의 중국의 그 철학인데 그것이 21세기에 이제 만나서 같은 맥락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목차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책의 앞에 장자 철학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안초 장자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것을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이 두 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기술과 철학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쭉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웹 3.0 시대는 장자가 노대에 추구하는 원했던 세상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이성적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사람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러한 시대를 올 수밖에 없게끔 기술적인 바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비슷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 분량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존재 일의 가치 또 존재 사람의 존재 이런 데 대해서 블록체인이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존재 가치를 있게 만드느냐 이런 맥락이에요. 일을 갖다가 그동안 우리는 강제성 있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잖아요. 노동.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그 균등 이런 부분이 기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은 P2E 기반 게임 모델들에서 어스2, 그다음에 이제 로블록스 아시죠? 어스2는 가상 지구예요. 어스, 지구 2. 이 안에는 지구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땅을 다 팔고 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지도인데, 지구인데, 이 지구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땅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강남 땅 이런 거는 중국 사람들이 다 샀어요.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아마 청와대 땅도 아마 중국 사람이 샀을 겁니다. 이 안에서 부동산 수익을 한 10배 이상 차익을 생긴 그러한 그 사례도 있습니다. 로블록스, 아이들이 많이 하죠. 중학생들, 로블록스. 게임 못하게 하죠. 부모님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건 게임 해도 됩니다, 아이들. 저는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안 해서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로블록스는 그 안에 큰 생태가 있어서 그 아이들 알아서 놀지만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어 팔고 캐릭터 뭐 옷 같은 거 여러 가지 장사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전부 게임 안에서 돈을 버는 형태잖아요.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에서 뭘 짓고 하는 거예요. 땅 랜드 소유도 하고 그 안에 건물도 짓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NFT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게임 안에서 뭘 만들면 NFT로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시키면서 돈을 받는 그런 거. 엑스인피니티 아시죠? 네. 우리 그 강학수 회장님이 엑스인피니티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만든 게임인데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죠.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인피니티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게 317페이지에 보면 메타페스티스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구현 경마 게임 해가지고 317페이지에 소개를 합니다. 게임 구조와 참여 방식, 그 다음에 NFT 기반 경주마와 수익 시스템, 디지털 노동과 자산화의 새로운 실험이다. 그리고 기술과 상상력의 융합, 메타페스티스트의 구조적인 진화 이렇게 해서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페토,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기반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블록체인 기반하고 연결이 된다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 엑스인비는 베트남 거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 했고, 그 다음에 갈라게임,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전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앞으로 사람이 일을 안 한다. 놀면서 돈 번다. 도대체 그럼 그 재원이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의문스럽죠. 아니 놀면서 게임만 다 하면 그럼 돈이 되느냐. 사실은요.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어떤 그룹의 인원들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일을 해서 그 삼성이나 큰 그룹이 기업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돈은 일단은 물론 그 기획이라든지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았지만 그것을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은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하루 8시간 기존에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느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나 어떤 뭐 노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 아니에요. 아니고 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일은요, 정체성이고 그 일이 곧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그래서 뭐 삼성 다닌다 아니면 뭐 공무원이다. 일단 그러한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이 다였어요. 그게 이제 일도 하지만은 정체성이 되버리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좋은 기업에 다니면 멋진 사람인 거죠. 또 좋은 기업에 못 가면 그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또 기업에 가기 전에는 학교잖아요. 좋은 학교 다니면 굉장히 뛰어난 거고, 결국은 본질은 다 없어지고, 그 사람 감싸고 있는 학교나 기업이나 바깥의 어떤 기준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나타냈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게 일이에요,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했는 일의 그 가치가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뭐 제가 상상했을 때 20% 올까요? 10몇 프로 올까요?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 가져오는 경우 생기겠죠. 원래 그 일을 시키는 주체에 주고 좀 공산주의 같은 발언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한 이익 순수하게 내가 가져오고 남은 그 잉여 자본금이 불균형하게 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놀면서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해서 80%나 90%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 잉여의 부분이 정상적으로 분배가 된다면은 8시간 일하고 1시간만 일하면 되겠죠. 1시간 일하면 취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용역으로 일을 한다고 쳐봐요. 1시간 정도 가서 뭐 현장 가서 뭐 좀 체험상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하루 일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것이 곧 그 일의 가치와 일의 개념 그리고 존재의 개념을 다 바꿔주는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존재가 굉장히 그 값어치가 있어지겠죠. 나라 존재가. 그리고 바깥의 어떤 기준에 둘러싸였던 내가 온전하게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놀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원래 호모 루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는 존재다. 동물들 보면은 먹이 사냥 얘는 놉니다. 그리고 아기 때 보면 대장난치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에 길들여져서 심각하고 아침에 힘들게 눈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제가 한때 삼성에서 논다고 했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있다. 그 자부심이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엄청난 경무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거대한 인류의 가스라이팅이 일이죠. 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봇이 일을 하고 힘든 일은 사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제 택배하고 그다음에 라이더들 있죠. 그 배민 배달 하시는 분들 물론 그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좋아하는 분들이 그거 한대요. 하는데 일의 기준은 뭐 좋고 나쁨이 없지만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송기사들 경무로 쓰러지고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거의 시스템이 지금 자동화 시스템, 로봇 시스템, 배송 시스템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질 일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철학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총 366페이지인데요. 출판사하고 공유했던 것이 제 책을 보면 활자가 되게 작습니다. 작고 여백이 없어요. 어떤 책들은 여기서 활자를 1번 동안 키우고 여백을 좀 만들어보면 400페이지, 500페이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빡하게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웹툰은 317페이지이기 때문에 317페이지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책 소개하다가 벌써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책 소개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입니다. 지금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코인 기반 파트들이 정말 급변합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라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맥락, 흐름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블록체인 기반 코인에 투자를 하시고 우리 웹타이프 그룹의 토큰 두 가지는요. 지금 말씀드린 코인하고는 다릅니다. 유틸리티고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 파생된 그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플랫폼이에요. 게임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STO, 스톡 기능, 지분 기능이 있는 코인하고 또 그 게임에 쓰이는 코인, 우리 게임 플랫폼 안에서의 가치, 예를 들면 샌드박스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그 안에 다 화폐들이 있습니다. 이 화폐들이 가치가 올라요. 왜 오르냐? 그 안에 있는 그 부동산에서 NFT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치가 오릅니다. 그 안에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그럼 우리 웹타이프 그룹의 토큰은 어떻게 가치가 오르냐? 웹타이프 그룹의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늘면서 배당이 늘면 토큰값이 오릅니다. 미래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웹타이프 그룹의 내부 토큰, 그 다음에 우리 기술, 마케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웹타이프 그룹의 기술과 시대적인 베이스, 그 다음에 우리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범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웹타이프 그룹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거시적인 부분을 다 충분히 그냥 강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지 투자하는 데 어떤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316페이지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이것이 이제 전자책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 책이. 전자책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활자가 똑같습니다. 317페이지에 메타페스티스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구현 경마 게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거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경마라는 오래된 놀이가 있다. 승부의 세계, 배팅의 세계, 말과 인간의 기록, 본능이 만나 만들어진 전통의 게임. 그러나 그것이 블록체인, NFT, 스마트 계약, 그리고 다오적 구조와 만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메타앱 그룹이 개발한 메타퀘스트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웹 3.0형 경마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마가 아닌 탈중앙화된 자산 경제와 디지털 노동 구조를 실험하는 플랫폼이다. 디지털 노동 구조라고 했죠. 이게 P2E입니다. 디지털 노동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e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죠. 게임이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스포츠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뛰고 하는 스포츠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임 구조와 참여 방식. 메타페스티스트는 베트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한국 개발자에 의해 설계된 가상 경마 기반 게임으로 제가 이제 객관성을 띄고 이것을 넣기 때문에 강한철 회장님 만들지 않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베트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한국 개발자에 의해 설계된 가상 경마장 기반 게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매 5분마다 새로운 경주가 열린다. 제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요. 지금은 뭐 채널방도 운영하고 좀 달라졌지만 이 책 집필 기준으로 내용은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경기마다 실제 경마처럼 마르게 베팅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구조화된 게임 경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베팅에 사용되는 화폐는 메타캐시로 이는 다시 메타앱 그룹이 운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메타 익스체인지를 통해 F 토큰으로 수합되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실 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되고 있고요. 즉 게임에서의 모든 가치 흐름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된 실물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사행성 규제로 인해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반전과 NFT 보유, 말 매매 및 커뮤니티 참여는 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법적 장벽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NFT 기반 경주마와 수익 시스템,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놨습니다. 게임 내 경주마는 총 4종, 커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로 구성되며 이게가 유닛이죠. 유닛이고 이게 이제 NFT입니다. 각 경주는 동일한 등급 내 말들끼리 겨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경주 데이터는 각 말들이 출전함에 따라 데이터로 전환되어 경주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알고리즘에 해가지고 경마 출전 경력이라든지 우승 경력, 날씨, 또 기존 타고난 특성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말의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이 말들은 모두 NFT 자산으로 존재하고요. 100만 마리 모두 다 고유 자산입니다. NFT 자산입니다. 초기엔 브리딩을 통해 교미를 통해서 100만 마리의 말이 생산되었고 2024년 말을 기점으로 추가 NFT 말의 생성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0만 마리 탄생 행사도 했죠. 이제는 이 말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네요. 이후에는 말들의 합체와 진화,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총 20만 마리로 말의 수가 서서히 압축될 예정이다. 제가 다 지고 넣어놨네요. 저를 쓰면서. 이는 공급의 희소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품질 중심의 소수 정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설계이다. 설계자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경주마는 단순히 수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되고 훈련되고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 마주 시스템과 간접 수익 모델, 유저 외에도 이 게임은 마주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제시한다. 마주는 NFT 경주마를 보유한 사용자로서 말의 출전 보상, 브리딩 수익, 아이템 판매, 레퍼럴 시스템, 그리고 지분 보유 배당을 통해 플레이어가 아닌 투자자 또는 생태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일단 요것들이요. 결국 이제 블록체인상의 어떤 스마트 계획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세팅이 좀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생성 단계고 이거 세팅이 된다면 이제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마주는 옵션에 따라 마법관 업그레이드, 장비 아이템 구매, 훈련 아이템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관리하며 일정 기간 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구조를 통해 생태계의 순환성과 활동성을 유도한다. 메타 F 그룹의 지분 구조의 보상 시스템. 이 생태계를 대표로 체험하는 메타 F 그룹은 STO, 토큰 증권 방식을 도입해 S토큰 2억 개를 발행했고 이 중 88%를 마주와 투자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게임 참여가 아니라 게임 회사의 수익 배당 참여까지 연결되는 웹 3.0형 지분 구조를 의미한다. 지분에 따른 수익은 경마장 수익 플러스 이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소 수익의 합산이며 거래소에는 선물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 플랫폼 참여를 넘어선 금융적 파생 수익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수익 배당은 스마트 계획을 통해 자동 집행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처럼 참여자가 곧 투자자이며 소유권과 운영권이 공존하는 구조는 기존의 게임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저는 이거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디지털 노동과 자산의 새로운 실험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경마 게임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놀이를 노동화하고 놀이를 노동화한다고 얘기했어요. 놀이와 노동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산화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확장하는 종합적 실험이다. 여기서의 경주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내 자산의 운용 행위이며 NFT만은 캐릭터이자 투자 수단, 게임은 경쟁이자 수익 예상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게임과 일, 유의와 생계, 소유와 운영이 하나로 통합된 웹 3.0의 경제 생태계를 마련한 오래된 상징을 빌려서 구현하고 있다. 이게 웹 3.0의 모든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게임과 일은 분리되어 있었죠. 이런 게임하고 같습니다. 한 사람 게임하면 한 사람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화나죠. 그 다음에 유희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것도 놀면서 유의하면서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소유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하면서 또 운영을 하는 이러한 경계를 다 무너진 겁니다. 왜 3.0 시대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체적인 철학이 여기 메타버스의 운영 방식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기술과 상상력의 융합, 메타버스의 구조적인 진화가 메타버스의 핵심은 단순한 게임 구조에 있지 않다. 이 생태계는 트론 블록체인 기반 TRC 표준입니다. 스마트 계약, TRC 표준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NFT 경주만 생산을 했죠. 베팅 자산, 거래소 수익 구조, 지분 토큰 배당까지 모두 탈중화한 엔트리 상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예정이죠. 예. 트론의 높은 소속도, 트론이 굉장히 게임 플랫폼들은 트론에서 많이 굉장히 싸고 굉장히 빠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비싸고 느리고 하죠. 하지만 트론이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크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 트론이.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 정도 돼요. 트론의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구조는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실시간 베팅과 결과 처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오네요. 그러나 이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의 NFT 경주만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의 메타버스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NFT만을 현실 공간에 소환할 수 있는데, 이건 많이 해보셨죠? 이는 포켓몬고처럼 AR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주마를 실시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포켓몬고 보면 그 집안에 그 몬스터가 숨어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보이죠. 그걸 잡고 하는 게임. 저도 한때 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다 갑자기 그게 또 사라졌어요. 좀 이제 어떤 지속성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AI와 연동된 인터랙티브 에이전트다. 사용자가 자신의 말을 보면 대화를 나누거나 기본적인 검색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면 AI하고 이제 연동시켜 놓은 거죠. 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선 개인화된 디지털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장차 말의 경험 학습 기반 성장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유저의 상호작용이 경주 성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설계 중이다. 곧 기수 아이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지금 나왔죠? 이 책 쓸 때는 안 나왔는데. 이것은 말을 소유하는 것에서 말을 타는 경우로 세계를 확장시킨다. AR 기기를 착용하거나 VR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NFT 말을 타고 직접 가상 경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게임을 넘어 몰입적 체감 기반의 경주 체험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메타퀘스트는 단순한 플레이 투 언, P2E죠. 를 넘어 존재와 교감, 경험과 몰입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 노동과 놀이의 통합 공간을 지향한다. 기술은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앞으로는 기술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존재 방식의 확장이다. 기술 웹 3.0 시대를 이루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존재 방식의 확장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혁명 시대의 기술은 도구였어요. 하지만 지금 웹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은 철학이고 존재 방식의 확장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진정한 유람은 떠남이 아니라 존재의 경계를 넘는 일이다. 메타퀘스트는 기술을 통해 경주라는 오래된 놀이를 새로운 철학적 시공간으로 옮겨놓는다. NFT는 단지 말의 소유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아와 연결된 존재의 외형이 된다. 그리고 AR, AI, 블록체인, 다오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세계로 여는 도구들이다. 나의 말은 단순한 게임 속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메타버스 속 동반자이며 내가 얼마나 돌보았는지, 돈이 들어가죠. 아이템 써야 되니까. 어떤 설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격화된 AI 존재다. 그 말을 타고 나는 현실을 넘어서고 디지털을 넘어 진짜 소유의 경주에 뛰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말이 이제 앞으로 뭐 합쳐서 20만 마리가 되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지, 많은 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앞으로 말을 관리하려면요, 굉장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보완될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틀이고요. 또 이 이후로 또 메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파생된 부분이 있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했고, 이 내용은 홍보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회사 이미지를 나타낼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지극히 객관적으로 이 책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굉장히 다른 어떤 로블록스나 에펙터나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철학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원래 책을 소개하고 제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했던 데 이어서 지난번에 상무부가 GDP 온체인 공개한다는 게 큰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넘어서 제가 어, 준비한 것이 이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일단 그 10대 블록체인 24 매출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왜 중요한지, 또 이것이 우리 그 블록체인 그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네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승인하에 공식화하면서 지금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 코인 그 시장의 판도가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분석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오늘 이걸 마치고,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그냥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의 매출의 6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어요. 왜 중요하냐는 부분인데, 그인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 책을 갖다가 제가, 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 내용이고, 또 우리 일하고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처럼 이렇게 제가 수준으로 소리 안 짰습니다. 우리가 관계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나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블록체인, 코인 기반 시장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